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. 여유 자금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님의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. 라고 남겨주셨습니다. 네, 이사님,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초반 직장인이신데요. 여유 자금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하시거든요.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보고 솔루션 내려보죠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이분 같은 경우에 거주, 수도권입니다. 아직 뭐 나이가 50대 초반이니까 은퇴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나이가 있고요. 자, 그런데 지금 여유 자금이, 물론 이제 여유 자금이라는 것이 전체 자산은 아닙니다만, 보통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면 금융자산 정도 되거든요. 자,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시고, 현재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좀 관심이 더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, 이게 어떻게 좀 계획을 가면 좋을지. 자, 예산 한 7천만 원 미만으로 했을 때 한번 재테크 플랜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부동산에 투자하시기에는 상대적으로는 소액일 수 있으니까 저희에게 좀 잘 요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렇죠, 이사님? 네. 바로 솔루션 내려주시죠. 네, 지난해고 그렇고요. 이 과거 시간 대비했을 때 이 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시간 타임에 의해서 변화가 됐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. 자, 이 과거 기준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자산이 자,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, 그러면서도 자산이 또 규모별로 어느 쪽에 더 집중이 되는지, 자, 이게 한번 뭐 또 이 재밌는 또 이 의견 수렴되어 있는 데이터들인데, 자, 이게 자산이 뭐 큰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30억 미만, 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되시는 분도 포함이 되고요. 자, 30억 미만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68%, 거의 72%가 지금 거주용 주택, 특히나 주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컨셉. 그러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빌딩 상가, 그리고 토지 쪽에 보통 투자를 하는데, 자, 이게 자산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아지냐면, 자, 이게 주택 비중보다는 자, 이 가운데 지금 39.3%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빌딩 상가 쪽인데, 자, 이거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이 큰 금액대가 아니라 작은 금액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자산의 원 구성대로 가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. 자,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, 이게 결국은 여유 자금 가지고 돈이 수익이 나오는 걸 하다 보니까 주거용 쪽으로 한 40%가 넘게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. 가장 수익형 부동산 할 때 걱정하는 부분, 자, 이것도 중요합니다. 첫 번째가 이게 공실이 되면 아무래도 뭐 전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, 자, 이런 부분 못 맞히게 되면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. 두 번째는 바로 이게 어느 정도의 매각 타이밍이 왔을 때, 그때 원했던 수익 목표치가 안 됐을 때도 상당한 리스크를 가져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, 이것만 극복한다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을 지향할 수 있다, 이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. 자, 우리 지금 서울에서 보통 이제 주택,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, 자, 제가 이거 지금 통계치 자료를 좀 봐드렸는데, 전국 기준으로 일반 그냥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니까 한 2억 7천대가 평균 가격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가격에 갖고 있는 분들의 연봉이라고 하죠. 연 수익을 따져보니까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기준으로, 이게 전국 평균 기준입니다. 자, 그런데 이게요, 서울로 돌아와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기준이 평균 자 7억대까지 올라갔고요. 두 번째는 자,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소득, 물론 이 금융소득이나 연소득이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기본 평균으로 봤을 때 5천만 원까지. 그러니까 결론은
이 근로소득을 하시는 분이 같은 소득이라도 과연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맞냐, 아니면 서울 거를 마련하느냐 맞느냐. 자,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지역 선택이 중요하다. 이 얘기를 2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자산이요.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올라가는 증가율하고, 자, 부동산을 소유했다가 부동산으로 자산 증가되는 이 수치하고는요,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, 자, 지금 7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수익형을 해야 되느냐. 자, 가능하시다 그러면 일단 지역은 서울이시고요. 두 번째는, 자, 내 자금이 일단 작기 때문에 이 타인 자본, 그러면 타인 자본이 두 가지가 있겠죠. 대출과 전세금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, 자, 기본적으로 대출은 어렵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전세 자금이 들어가는 좀 개푸자 쪽을 보시는데, 자, 현재 부동산 비중 7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, 부동산 투자는 주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 노후 대책으로까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충분히 두 가지 점을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7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권에 소액으로, 그러면서도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바로 인구 집중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니까, 자, 수익형 부동산 아까 제가 두 가지 리스크 얘기를 했습니다. 하나, 공실,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, 임대 수요가 없는 곳은 피해야 되고요. 두 번째, 분명히 지금 사는 가격 대비 나중에 매도할 때 충분히 손실 없이 수익이 나는 바로 이 지역 선정, 서울 안에서도 그런 지역 선정을 특정화시키라는 점. 자, 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니까 두 가지, 그리고 노후 대책 준비하는 요 포인트를 잡으신다 그러면 오늘 솔루션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